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마포구에서 남편, 딸과 함께 사는 58세 여성입니다.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1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제가 겪었던 일들을 말이죠. 솔직히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게 쉽지 않았어요. 부끄럽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분하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혹시 저처럼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조금이라도 위로가 됐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제가 지금의 남편을 만난 건 15년 전, 제가 43세 되던 해였어요. 당시 저는 첫 결혼에 실패하고 혼자 딸을 키우며 살고 있었어요. 초등학교 5학년이던 딸과 단둘이 작은 빌라에서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죠. 엄마, 우리 언제 큰 집으로 이사 가?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열심히 일해서 꼭 이사 갈게. 당시 저는 동네 슈퍼마켓에서 계산 일을 했어요. 월급이 많지 않아서 딸한테 미안한 마음이 컸죠. 그러던 어느 날 동네 성당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났어요. 성당 봉사활동을 함께 하게 됐는데 남편은 정말 다정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저보다 2살 많은 45세였고 중견기업에서 부장으로 일하고 있었죠. 지영 씨, 오늘 봉사 수고 많으셨어요. 커피 한잔 하실래요? 아, 네, 좋아요. 지영 씨는 혼자 사세요? 네, 딸이랑 둘이 살아요. 아, 그러시구나. 저도 혼자 살아요. 아직 결혼 안 했어요. 45세에 미혼이라니 조금 의외였지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6개월 정도 만나다가 남편이 청혼을 했어요. 지영 씨, 저랑 결혼해 주시겠어요? 제가 지영 씨랑 따님을 잘 모시겠습니다. 정말요? 저 같은 사람이랑요? 지영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제가 평생 책임지겠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혼자 딸 키우느라 힘들었는데 이렇게 따뜻한 사람을 만나다니. 부모님께도 말씀드렸어요. 엄마이 아빠 저 재혼하려고요. 그래? 어떤 사람인데? 좋은 사람이에요. 딸도 잘 대해주고 성실하고. 그럼 됐다. 네가 행복하면 그걸로 됐어. 2008년 봄 저희는 조촐하게 결혼식을 올렸어요. 시댁 식구들도 결혼식에 왔어요. 시어머니, 시누이 2분, 그리고 시누이들의 가족들까지. 그런데 이상했어요. 결혼식장에서 시어머니가 저를 쳐다보는 눈빛이 따뜻하지 않았거든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지영이라고 합니다. 짧은 대답 하나뿐이었어요. 큰 시누이도 마찬가지였어요. 형님, 저 박지영이라고 해요. 잘 부탁드립니다. 네, 고개만 살짝 끄덕이고 돌아서더라고요. 작은 시누이는 아예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결혼식이라 바빠서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피로연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시댁 식구들은 자기들끼리만 앉아서 이야기하고 저는 혼자 손님들 인사받느라 정신없었죠. 신혼여행은 제주도로 3박 4일 다녀왔어요. 남편은 여행 내내 다정했어요. 여보, 행복해? 응, 너무 행복해. 우리 앞으로 행복하게 살자. 응. 하지만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다음 날 첫 시댁 방문에서 모든 게 달라졌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신혼여행 잘 다녀왔습니다. 시어머니는 대답도 없이 TV만 보고 계셨어요. 어머니? 그리고는 시선도 주지 않으셨어요. 저는 당황해서 주방으로 갔어요. 남편 말로는 어머니가 나물 반찬을 좋아하신다고 해서 제가 정성껏 만들어간 시금치 나물, 콩나물 무침, 고사리 나물을 꺼냈어요. 어머니, 제가 반찬 좀 만들어 왔어요. 시어머니가 그제야 부엌으로 오셨어요. 반찬통을 열어보시더니 표정이 굳어지셨어요. 이게 뭐야? 반찬이요. 어머니가 나물 좋아하신다고 해서. 나물이 이래? 간도 안 맞고 색깔도 이상하고. 죄송합니다. 됐어. 그냥 가져가. 시어머니는 제가 만든 반찬을 다시 비닐봉지에 넣어서 제 손에 쥐어주셨어요. 어머니, 다음부터는 이런 거 가져오지 마. 내가 해먹을게. 너무 창피하고 서러웠어요. 거실로 나왔는데 큰 시누이가 와 계셨어요.
형님, 안녕하세요. 네. 역시나 차가운 대답이었어요. 작은 시누이도 왔는데 저를 보더니 남편한테만 말을 걸었어요. 오빠, 잘 지냈어? 응, 잘 지냈어. 신혼여행은 어땠어? 좋았어. 저는 그 자리에 있었지만 아무도 제게 말을 걸지 않았어요. 마치 투명인간이 된 것 같았어요. 저녁 식사 시간이 됐어요. 시어머니가 상을 차리셨는데 저는 뭘 도와야 할지 몰라서 어정쩡하게 서 있었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에믹, 어머니. 됐어. 가서 앉아 있어. 하지만 앉아 있으라니까.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저는 할 수 없이 식탁에 앉았어요. 식사가 시작됐는데 분위기가 정말 이상했어요. 시어머니, 시누이들, 남편은 이야기를 나누는데 저만 빼고 대화가 이루어졌어요. 엄마, 이번에 민수 조카 학교에서 상 받았어. 그래? 우리 민수 잘했네. 오빠도 민수한테 용돈 좀 줘. 그래? 얼마 줄까? 저는 그 대화에 끼어들 틈이 없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려고 했어요. 어머니, 제가 설거지 할게요. 됐어. 네가 하면 더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더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제가 뭔가 잘못했나 싶어서 남편한테 물었어요. 여보, 어머니가 왜 저한테 그러시는 것 같아? 아니야. 원래 우리 엄마가 좀 과묵하셔. 과묵한 게 아니라 저한테만 차가우신 것 같은데 내 착각이야. 시간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괜찮아지지 않았어요. 한 달 후 시댁에 또 갔는데 상황은 더 나빠졌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역시나 차가운 반응이었어요. 그날은 작은 시누이 생일이었어요. 저는 선물도 준비해 갔어요. 형님, 생일 축하드려요. 이거 작은 선물이에요. 작은 시누이가 선물을 받아들고는 뜯어보지도 않고 옆에 놓았어요. 고맙습니다. 그리고는 더 이상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생일 케이크를 자르고 다 같이 노래를 불렀는데 저만 빼고 다들 환하게 웃으며 즐거워하는 것 같았어요. 왜 나만 이렇게 어색하지?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한테 물었어요. 여보, 시댁 식구들이 나한테 왜 저러는 것 같아? 내가 뭘 잘못했나? 아니야. 원래 우리 집안 사람들이 좀 까다로워. 까다로운 게 아니라 나한테만 그러는 것 같은데. 아니야. 다 내 생각이야. 시간 지나면 나아질 거야. 하지만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 심해졌어요. 명절 때마다 시댁에 가는 게 너무 괴로웠어요. 제가 만든 음식은 늘 비난받았고 제가 하는 일은 늘 부족하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이게 뭐야? 간이 왜 이래? 이건 누가 이렇게 썰었어? 설거지도 제대로 못하네. 저는 참았어요. 시댁 식구들이 저를 받아들여 줄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어요. 하지만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상황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15년이 지난 지금 저는 마침내 그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야 말이죠. 그렇게 1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그 15년 동안 명절만큼 괴로운 시간은 없었던 것 같아요. 설날, 추석, 명절이 다가오면 저는 한 달 전부터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여보, 이번 설에는 시댁 안 가면 안 돼? 무슨 소리야? 명절인데 당연히 가야지. 그냥 우리끼리 보내면 안 될까? 지영가, 제발. 엄마가 서운해 하시잖아. 서운해 하신다고요? 저는 15년 동안 얼마나 서운했는데요. 하지만 남편 앞에서 티를 낼 수가 없었어요. 첫 번째 설날이 떠올라요. 결혼하고 처음 맞는 명절이었죠. 저는 정성껏 준비를 했어요. 전도 부치고 나물도 만들고 갈비찜도 해갔어요. 어머니, 제가 이것저것 좀 만들어 왔어요. 시어머니가 제가 가져간 음식들을 하나하나 열어보시더니 한숨을 쉬셨어요. 에휴.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됐어. 그냥 부엌에 넣어. 큰 시누이가 부엌으로 들어오더니 제가 만든 음식을 보고 코웃음을 쳤어요.
언니, 이게 뭐예요? 전이랑 갈비찜이요. 전이 왜 이렇게 두꺼워요? 우리 엄마는 얇게 부치시는데. 아, 죄송해요. 다음엔 얇게 부칠게요. 그리고 갈비찜은 왜 이렇게 짜요? 짜요? 제가 맛을 봤는데 맛없어요. 그냥 우리가 다시 만들게요. 제가 정성껏 만든 음식들은 그렇게 다 버려졌어요. 제사 준비는 온전히 제 몫이었어요.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은 거실에 앉아서 TV를 보거나 수다를 떨고 저 혼자 부엌에서 제사 음식을 준비했어요. 지영아, 거기 과일 좀 깎아. 저기 생선도 구워야 하는데. 저는 붙였어? 지시만 내리고 도와주지는 않았어요. 제사상을 차릴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건 여기가 아니야. 저기 놔. 순서가 틀렸어. 다시 해. 아이고, 답답해. 내가 할게. 비켜봐. 결국 시어머니가 제가 차린 상을 다 엎고 다시 차리셨어요. 저는 그 옆에서 무기력하게 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제사가 끝나고 음복을 할 때도 저만 빼고 다들 이야기를 나눴어요. 엄마, 민수가 이번에 대학 붙었어요. 정말? 어디? 서울대요. 우리 민수 잘했네. 역시 똑똑해. 오빠, 축의금 좀 줘야 하는 거 아니야? 그래, 얼마 줄까? 저는 그 대화에 한마디도 끼지 못했어요. 조카 민수가 대학에 합격한 것도 그때 처음 알았거든요. 아무도 제게 알려주지 않았어요. 음복이 끝나고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엄청난 양의 그릇들이 쌓여 있었어요. 제가 설거지할게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당연히 제가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1시간 넘게 설거지를 하는 동안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은 거실에서 과일을 먹으며 웃고 떠들었어요. 제 손은 얼음장처럼 찬물에 불어터져 있었어요. 설거지를 다 끝내고 거실로 나왔을 때 시어머니가 저를 쳐다보며 말씀하셨어요. 손이 느리네. 죄송합니다. 다음부턴 좀 빨리 해. 우리 다 기다렸잖아. 네, 어머니.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울었어요. 여보, 나 왜 이렇게 힘들까? 고생했어. 우리 집안이 좀 까다롭긴 해. 까다로운 정도가 아니야. 나한테만 너무 심한 것 같아. 아니야. 원래 시댁이 다 그래. 다른 집도 이래? 응. 시집살이가 원래 힘든 거야. 남편은 그렇게 말했지만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알았어요. 이건 단순한 시집살이가 아니었어요. 그 다음 해 추석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만든 음식은 늘 부족했고 제가 하는 일은 늘 잘못됐어요. 송편이 왜 이렇게 커? 나물의 간이 안 맞네. 전 색깔이 왜 이래? 3년째 되던 해 저는 시어머니께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어머니, 제가 뭘 잘못한 게 있나요? 뭐? 제가 어머니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고칠게요. 시어머니는 한참을 저를 쳐다보시더니 한마디만 하셨어요. 넌 뭘 해도 안 돼. 그 말이 너무 아팠어요. 뭘 해도 안 된다고. 저는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5년째 되던 해, 시누이들의 태도는 더 노골적으로 변했어요. 엄마, 언니, 전처. 요즘 어떻게 지내? 순간 제 귀가 쫑긋해졌어요. 언니? 전처? 잘 지내지 뭐. 가끔 전화해. 언니가 했으면 이렇게 안 했을 텐데. 그러게. 언니는 손도 빠르고 음식도 잘했는데. 제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그들은 제 앞에서 대놓고 전처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여보, 방금 뭐라고 한 거야? 언니가 누구야? 채 타자마자 남편한테 물었어요. 아, 그냥 엄마 친구 딸 얘기야? 전처 아니야? 무슨 소리야? 나 결혼 처음이야. 그럼 언니가 누군데? 그냥 우리 집안에서 언니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어. 신경 쓰지 마. 남편은 또 그렇게 얼버무렸어요. 10년째 되던 해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제 앞에서 대놓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집 며느리는 참 못났어. 어머니, 손도 느리고 음식도 못하고 눈치도 없고. 제가 뭘 잘못했는지 말씀해 주시면 넌 그냥 있는 것 자체가 잘못이야.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있는 것 자체가 잘못? 저는 그날 시댁에서 나와 집 근처 공원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딸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엄마, 왜 울어? 아니야. 엄마 괜찮아. 할머니가 또 엄마한테 그랬어? 응. 엄마, 우리 이제 명절에 안 가면 안 돼? 안 가면 아빠가 서운해 하셔. 그래도 엄마가 너무 힘들어 하잖아. 딸이 저를 꼭 안아줬어요. 22년째, 13년째, 14년째. 명절 때마다 반복되는 무시와 모욕. 저는 점점 지쳐갔어요.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러는 걸까?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아니면 나한테 어떤 문제가 있는 걸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리고 15년째 되던 해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갑작스러운 심장마비였어요. 그날도 저는 시댁 식구들한테 무시당했어요. 장례식장에서도 조문객 앞에서도 저는 투명인간이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제가 알게 될 진실을요. 그 진실이 지난 15년의 모든 의문을 풀어줄 거라는 걸요. 시어머니 장례식은 3일장으로 치러졌어요. 저는 상주 옆에서 조문객들을 맞이했는데 이상한 일이 계속 일어났어요. 상주분이 누구세요? 저기 계신 분이 아들이시고 저는 며느리예요. 아, 그러세요? 그런데 며느리가 두 분이세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아까 다른 분도 며느리라고 하셨는데 조문객이 가리킨 곳을 보니 낯선 여자가 시누이들과 함께 서 있었어요. 4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단정한 옷차림의 여자였어요. 저분은 누구세요? 남편한테 물었지만 남편은 대답을 회피했어요. 엄마 친구 딸이야. 신경 쓰지 마. 하지만 그 여자는 계속 조문객들을 맞이하고 시누이들과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눴어요. 마치 이 집 며느리인 것처럼요. 언니, 오랜만이야. 엄마 돌아가셔서 어떡해. 큰 시누이가 그 여자를 끌어안으며 울었어요. 나도 마음이 너무 아파. 어머니 마지막 뵙지 못한 게 너무 후회돼. 언니, 그동안 연락 못해서 미안해. 아니야, 우리가 이해해. 언니도 힘들었을 거 아니야. 저는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저 여자는 도대체 누구지? 왜 시누이들이 저렇게 친한 거지? 장례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남편한테 다시 물었어요. 여보, 그 여자 누구야? 시누이들이랑 엄청 친하던데. 그냥 엄마 친구 딸이라니까. 친구 딸이 장례식에서 조문객 받고 그래? 원래 우리 엄마랑 친했어.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 남편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 느꼈지만 더 이상 물어볼 수 없었어요. 장례를 치르고 일주일 후 시댁에서 어머니 유품을 정리하자는 연락이 왔어요. 지영 씨, 이번 주 토요일에 시댁 가서 엄마 유품 정리 좀 합시다. 큰 시누이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네, 알겠습니다. 토요일 저는 딸과 함께 시댁으로 갔어요. 시누이들이 먼저 와 있었어요. 늦었네요. 큰 시누이가 시계를 보며 말했어요. 죄송해요. 길이 막혀서. 됐고 빨리 정리나 합시다. 시어머니 방은 옛날 가구들로 가득했어요. 장롱, 화장대, 서랍장. 엄마 옷들은 어떻게 할까? 기부하자. 어차피 입을 사람도 없고. 보석이랑 귀한 건 우리가 나눠 갖고. 시누이들이 알아서 분배를 시작했어요. 저는 그저 구석에서 지켜볼 뿐이었어요. 지영 씨, 거기 서랍장 좀 정리해요. 작은 시누이가 저를 시켰어요. 네. 저는 화장대 옆 낡은 서랍장 앞에 앉았어요. 첫 번째 서랍을 열었어요. 시어머니가 쓰시던 화장품들이 들어 있었어요. 두 번째 서랍에는 옛날 편지들과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세 번째 서랍을 열었을 때 딸이 제 옆에 앉았어요. 엄마, 나도 도와줄게. 그래, 고마워. 딸이 서랍 안쪽을 뒤지더니 뭔가를 꺼냈어요. 엄마, 이거 봐. 은색 액자였어요.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지만 액자 안 사진은 선명했어요. 가족 사진이었어요. 시어머니, 남편, 큰 시누이, 작은 시누이, 그리고 낯선 여자.
장례식장에서 봤던 바로 그 여자였어요. 사진 속에서 그 여자는 환하게 웃고 있었고 남편은 그녀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있었어요. 마치 부부처럼요. 손이 떨렸어요. 액자를 뒤집어 보니 뒷면에 메모가 적혀 있었어요. 1998년 설날 온 가족이 함께 1998년. 제가 남편을 만난 건 2003년이었어요. 그럼 이 사진은 제가 남편을 만나기 5년 전에 찍은 거예요. 엄마, 이 여자 누구야? 딸이 사진 속 여자를 가리키며 물었어요. 모르겠어. 하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어요. 이 여자는 남편의 전처일 거라고. 엄마, 뭐 찾았어? 큰 시누이가 다가왔어요. 순간 제 손에서 액자를 낚아채 갔어요. 이건 뭐예요? 제가 물었지만 큰 시누이는 대답하지 않고 액자를 가슴에 꼭 안았어요. 이건 우리가 가져갈게요. 언니, 혹시 저 사진 속 여자가? 상관없어요. 지영 씨랑은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큰 시누이가 단호하게 말하고는 돌아섰어요. 저는 다시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이번엔 맨 아래 깊숙한 곳을 살펴봤어요. 그리고 거기서 또 다른 것들을 발견했어요. 오래된 앨범이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앨범을 펼쳤어요. 첫 장부터 충격이었어요. 남편과 그 여자의 결혼 사진이었어요. 웨딩드레스를 입은 여자, 턱시도를 입은 남편. 환하게 웃고 있는 두 사람. 엄마, 딸도 사진을 보고 말을 잇지 못했어요. 다음 장을 넘겼어요. 신혼여행 사진이었어요. 제주도인 것 같았어요. 그 다음 장은 시어머니와 그 여자가 함께 있는 사진들이었어요. 백화점에서, 카페에서, 여행지에서. 두 사람은 정말 친한 고부 같았어요. 앨범 마지막 장에는 손편지가 끼워져 있었어요. 어머니, 항상 감사합니다. 어머니 같은 시어머니를 만나서 제가 복 받았어요. 사랑합니다. 수진 올림. 수진. 그 여자 이름이 수진이었어요. 저는 앨범을 더 뒤져봤어요. 그리고 또 다른 서류를 발견했어요. 이혼 확정 판결문이었어요. 원고 박수진과 피고 김태수의 이혼을 확정한다. 이혼 사유, 피고의 불륜. 날짜를 보니 2002년 12월이었어요. 저는 2003년 5월에 남편을 만났어요. 딱 5개월 차이였어요. 엄마, 아빠가 거짓말한 거야? 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런 것 같아. 제 목소리도 떨렸어요. 15년이었어요. 15년 동안 남편은 저한테 거짓말을 한 거예요. 15년 동안 저는 전처가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온 거예요. 그리고 15년 동안 시댁 식구들은 그 사실을 알면서도 저를 무시하고 냉대한 거예요. 엄마, 우리 집에 가자. 딸이 제 손을 잡았어요. 응, 저는 앨범과 이혼 판결문을 가방에 넣었어요. 거실로 나갔을 때 시누이들이 저를 쳐다봤어요. 벌써 가요? 네, 급한 일이 생겨서요. 그래요, 수고했어요.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한테 전화했어요. 여보, 지금 어디야? 회사. 왜? 당장 집으로 와. 무슨 일이야? 와서 얘기해. 전화를 끊었어요. 1시간 후 남편이 집에 도착했어요.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저는 앨범과 이혼 판결문을 식탁 위에 펼쳐놓았어요. 이게 뭐야?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지영아, 당신 전에 결혼했었지? 미안해. 미안하다고 15년 동안 나한테 거짓말한 거야? 말하려고 했는데 타이밍을 못 잡았어. 타이밍 15년 동안? 목소리가 커졌어요. 지영아, 진정해. 진정? 어떻게 진정해? 당신이 전처가 있는데도 나한테 초혼이라고 거짓말했잖아. 그때 말하면 너랑 결혼 못할 것 같아서. 그래서 속인 거야? 남편이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그 여자가 누구야? 박수진? 내 전처야. 왜 이혼했어? 내가 바람을 피웠어.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뭐? 미안해. 젊었을 때 실수했어.
실수? 그게 실수야? 정말 미안해. 그때 내가 정신이 없었어.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남편이 바람을 피워서 이혼했다니. 그럼 저는 뭐죠? 바람 피운 남자한테 속아서 결혼한 바보? 그래서 시댁에서 나를 그렇게 대한 거야? 뭐? 15년 동안 시어머니랑 시누이들이 나한테 왜 그랬는지 이제 알겠어. 지영가, 그 사람들은 수진 씨를 진짜 며느리로 생각했던 거지? 나는 그냥 나중에 온 여자였던 거고. 남편이 고개를 숙였어요. 당신 가족들은 15년 동안 나를 가짜 며느리로 봤던 거야.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야? 15년이야, 15년. 저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15년 동안 쌓였던 모든 서러움이 한꺼번에 쏟아졌어요. 나는 그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지영아, 명절 때마다 무시당하고, 욕먹고, 혼자 설거지하고, 그게 다 수진 씨 때문이었던 거야? 남편이 다가와서 저를 안으려고 했지만, 저는 밀쳐냈어요. 손대지 마. 지영아, 제발. 나한테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마. 저는 안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잠갔어요.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15년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갔어요. 시어머니의 차가운 눈빛, 시누이들의 무시, 명절마다 느꼈던 고립감. 우리 집 며느리는 참 못났어. 넌 뭘 해도 안 돼. 손이 느리네. 그 모든 말들이 이제야 이해됐어요. 그들은 저를 며느리로 인정한 적이 없었던 거예요. 전처 수진 씨를 진짜 며느리로 생각하고 저는 그저 남편이 데려온 다른 여자일 뿐이었던 거죠.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어요. 남편이 출근한 후 딸을 불렀어요. 서연아, 엄마랑 얘기 좀 하자. 응, 엄마. 엄마가 아빠랑 당분간 따로 살려고 해. 진짜? 응. 어제 일 때문에 더 이상 같이 있을 수 없을 것 같아. 엄마, 나도 엄마 편이야. 딸이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고마워. 엄마랑 같이 나갈래? 당연하지. 나 아빠 때문에 엄마 힘들어하는 거 오래전부터 알았어. 미안해. 엄마가 부족해서. 아니야. 엄마는 최선을 다했어. 잘못한 건 아빠고 할머니고 고모들이야. 딸의 말에 눈물이 났어요. 그날부터 저는 이사 준비를 시작했어요. 마포구의 작은 투룸을 알아봤어요. 남편한테는 말하지 않았어요. 일주일 후 남편이 출근한 사이 이사를 했어요. 짐은 많지 않았어요. 15년을 살았지만 제 것이라곤 옷가지와 책 몇 권뿐이었으니까요. 이사를 마치고 남편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저 나왔어요. 당분간 연락하지 마세요. 남편한테서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어요. 문자가 수십 통 왔어요. 지영아, 어디야? 집으로 돌아와. 얘기하자. 미안해. 제발 돌아와. 하지만 저는 답장하지 않았어요. 새 집에서 첫날 밤 딸과 둘이 라면을 끓여 먹었어요. 엄마, 이제 좀 편해? 응,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아. 엄마, 잘한 거야. 우리 앞으로 행복하게 살자. 그래, 고마워, 서연아. 하지만 며칠 후 시누이들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지영씨, 무슨 짓이에요? 큰 시누이의 화난 목소리였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오빠 혼자 두고 나가면 어떡해요? 저는 더 이상 그 집에 있을 수 없어요. 엄마 유품이랑 그거 가지고 나간 거죠? 당장 돌려놔요. 유품이요? 전 아무것도 안 가져갔는데요. 거짓말하지 마요. 엄마 서랍에 있던 거 다 가져갔잖아요. 앨범이랑 서류 말씀이세요? 그건 증거로 가져온 거예요. 증거? 무슨 증거? 15년 동안 언니들이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그 이유가 뭔지 이제 다 알았어요. 뭐? 수진 씨 이야기예요. 언니들은 15년 동안 저를 가짜 며느리로 봤죠?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맞아요. 우린 언니를 며느리로 생각했어요. 당신은 아니고요. 큰 시누이가 차갑게 말했어요. 왜요?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냥 당신은 우리 가족이 아니에요. 15년을 같이 살았는데도요. 10년을 같이 산 언니가 있었는데 그걸 어떻게 잊어요?
우리 엄마는 죽을 때까지 언니를 그리워하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그렇게 한 거예요? 당신이 이해 못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당신은 나중에 온 사람이잖아요. 나중에 왔다고 해서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게 정상인가요? 우린 그냥 솔직했을 뿐이에요. 당신한테 정 못 주는 게 우리 잘못인가요? 제가 할 말이 없었어요. 그들의 논리로는 자기들이 옳은 거였으니까요. 이제 알았으면 유품 돌려놔요. 그리고 오빠한테 돌아가요. 싫어요. 뭐? 전 더 이상 그 집에 안 돌아갈 거예요. 그리고 유품은 제가 보관할 거예요. 지영 씨, 언니들이 15년 동안 저한테 어떻게 했는지 이 증거로 다 밝힐 거예요. 전화를 끊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후회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 남편이 집 앞에 찾아왔어요. 지영아, 나야, 문 열어줘.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돌아가요. 지영아, 제발, 얘기 좀 하자. 할 말 없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15년 동안 나한테 거짓말한 거, 알면서도 계속 속인 거, 그게 미안하다고 해결돼요? 나도 힘들었어.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어. 힘들긴? 저는 15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지영아, 당신은 왜 나를 지켜주지 않았어요? 당신 가족들이 나한테 어떻게 하는지 알면서도 왜 가만히 있었어요?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만 하지 말고 대답해요. 왜? 남편이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했어요.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었다고? 우리 가족이 수진이를 너무 좋아했어. 수진이가 떠난 후에도 계속 그리워했고, 나도 그 사이에서 힘들었어. 그래서 나는 희생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야. 그럼 뭐예요? 15년 동안 나 혼자 고생하는 건 괜찮고, 당신 가족 마음 상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지영아, 당신은 남편 자격이 없어요. 그 말을 끝으로 저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남편은 한참 동안 문 앞에 서 있다가 결국 돌아갔어요. 그 후로 한 달 동안 남편은 계속 찾아왔지만 저는 만나주지 않았어요. 시누이들도 몇 번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어요. 딸과 저는 조용히 지냈어요. 엄마, 아빠한테 다시 안 돌아갈 거야? 응. 엄마는 이제 엄마로 살고 싶어. 엄마로? 응.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며느리가 아니라 그냥 박지영으로. 엄마 멋있어. 고마워. 그렇게 3개월이 지났어요. 어느 날 남편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지영과 만나서 얘기 좀 하자. 중요한 얘기가 있어. 저는 카페에서 남편을 만났어요. 남편은 많이 수척해져 있었어요. 뭐 때문에 부른 거예요? 지영아, 나 이혼하자. 예상치 못한 말이었어요. 뭐라고요? 미안해. 나는 더 이상 당신을 힘들게 할 수 없을 것 같아. 갑자기 왜 이러세요? 내가 생각을 많이 해봤어. 내가 당신한테 너무 못했어. 15년 동안 당신을 지켜주지도 못하고 가족들이 당신한테 어떻게 하는지 알면서도 방치했고 남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당신은 나보다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자격이 있어. 그리고 솔직히 말할게. 나 아직도 수진이를 잊지 못했어.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15년 동안 당신이랑 살면서도 가끔 수진이 생각이 났어. 내가 바람을 피워서 수진이를 떠나보낸 게 평생 후회야. 그래서 나랑 결혼한 거예요? 수진 씨 대신. 미안해.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허탈한 웃음이었어요. 15년이 뭐예요? 당신한테 나는 뭐였어요?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 그만해요. 이제 지겹네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이혼하는 거 동의해요. 서류 보내세요. 지영아, 그리고 하나만 물어볼게요. 당신 지금 수진 씨랑 다시 만나고 있죠? 남편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게 답이었어요. 역시 그랬군요. 재밌네요. 15년을 속이고 산 사람이 지금은 정직하게 고백하네요. 미안해. 됐어요. 행복하세요. 카페를 나와서 한참을 걸었어요. 눈물이 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시원했어요. 이제야 끝났구나. 15년이라는 긴 악몽이 끝난 거예요. 집으로 돌아와서 딸한테 말했어요. 서연아, 엄마 아빠랑 이혼하기로 했어.
진짜? 응, 아빠가 이혼하자고 했어. 괜찮아요, 엄마? 응, 엄마 괜찮아? 오히려 홀가분해. 딸이 저를 꼭 안아줬어요. 엄마, 고생 많았어. 이제 우리 둘이서 행복하게 살자. 그래, 고마워, 서연아. 이혼 서류는 한 달 후에 도착했어요. 재산 분할, 위자료 조항들이 적혀 있었어요. 남편은 집과 예금의 절반을 제게 주기로 했어요. 15년에 대한 보상이야. 받아줘. 남편의 메모가 함께 들어 있었어요. 저는 변호사를 찾아가서 서류를 검토했어요. 조건이 괜찮네요. 사인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서류에 도장을 찍었어요. 15년의 결혼 생활이 그렇게 끝났어요. 이혼이 확정되고 한 달 후 재산 분할금이 들어왔어요. 3억 원이었어요. 엄마, 이 돈으로 뭐 할 거야? 글쎄, 엄마도 이제 좀 편하게 살아볼까? 좋아. 엄마 고생했으니까 당연해. 저는 그 돈으로 조그만 카페를 열었어요. 평소에 꿈꿔왔던 일이었거든요. 홍대 근처에 작은 카페를 얻어서 직접 운영하기 시작했어요. 어머, 사장님, 커피 정말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손님들이 하나둘 늘어났어요. 딸도 주말마다 와서 도와줬어요. 엄마, 장사 잘 되네? 응, 다행히. 엄마 웃는 얼굴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 예전엔 항상 우울해 보였는데. 그랬어? 응. 근데 지금은 진짜 행복해 보여. 딸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래요. 저는 이제 행복했어요. 15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제 인생을 사는 것 같았어요. 1년 후 남편이 재혼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수진 씨 와요. 엄마, 괜찮아? 응, 이제 상관없어. 정말 상관없었어요. 그들이 어떻게 살든 제 인생과는 아무 관계가 없었으니까요. 지금은 2년이 지났어요. 제 카페는 단골 손님들로 북적이고 딸은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했어요. 가끔 그 15년이 생각나요. 억울하고 분하고 서러웠던 시간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으니까요. 이제 저는 누군가의 아내도 누군가의 며느리도 아니에요. 그냥 박지영이에요. 카페 사장 박지영. 딸 서연이의 엄마 박지영. 그리고 무엇보다 저 자신으로 사는 박지영이에요. 15년 동안 저는 후처였어요. 남편에게도 시댁에게도 저는 진짜 가족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문제는 제가 후처였다는 게 아니라 그들이 저를 후처로 대했다는 거예요. 저는 15년 동안 최선을 다했어요. 시어머니께 효도하려고 노력했고, 시누이들과 친해지려고 애썼고, 명절마다 정성껏 음식을 만들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제 노력을 한 번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처음부터 저를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았으니까요. 그건 제 잘못이 아니에요. 이제는 그걸 알아요. 혹시 이 글을 읽는 분들 중에 저처럼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꼭 기억하세요. 당신이 최선을 다했다면 그건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인정받지 못했다고 해서 당신의 가치가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저는 15년을 허비했지만 이제는 제 인생을 살아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이 제 인생의 시작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저는 행복합니다. 긴 이야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